자, 자료 수집 방법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나옵니다. 첫 번째 관측, 두 번째 실험, 세 번째 조사. 관측하는 게 제일 편하죠. 예. 대형마트 같은 데서 어떤 물건이 제일 많이 팔리는지, 그죠? 거기서 일하시는 여사님들이 많잖아. 예, 일일이 세는 거죠. 요새는 뭐 예전하고 달라가지고 바코드로 다 입력이 되어 있지만, 바코드로 만약에 저장이 안 돼 있으면 또 일일이 다 세어봅니다. 그지? 아무튼 관측은 뭐냐, 말 있는 그대로 보는 거죠. 가장 편리하죠. 그지? 가장 편리한 방법이고, 직접 관측하는 거고, 그지? 예를 들어 상경계통을 전공한 사람이 연소득, 다른 분야에 전공한 사람들이 연소득보다 높다고 가정하고, 이를 통계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관련자가 필요하다. 즉, 관심의 대상은 사람들의 연소득이죠. 그지?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부터 추출한 표본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연소득이 얼마인지 물어보면 되죠. 물어보면 된다. 근데 이거 하는 게 비용이 많이 들겠죠. 일일이 다 물어봐야 되니까. 이것도 되고, 편리하긴 편리합니다. 그 다음에 실험. 우리가 스폰지맨, 옛날에 스폰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 그지? 직접 관측된 자료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은 실험입니다. 실험. 그지?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실험에 영향을 주는 특정 요인을 갖다가 제어를 하죠. 그지? 제외한다는, 이 특정한 요인을 제외한다는 걸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제한다는 얘기하죠. 그지? 통제해가지고 어떤 실험 결과에 오염을 시키면 안 되겠지.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 시간과 경비가 당연히 소요될 수 있고요. 그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조사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일 많은 게 조사잖아. 그지? 조사는 자료를 수집하는 보편적인 방법으로 인간이나 기관으로 구성된 모집단의 특정 항목에 대해 가지고 정보를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고, 뭐 이 방법에는 방문조사, 그지? 통계조사원들이 와서 조사하는, 그 다음에 전화조사, 그지? 여론조사하는 거잖아. 근데 우편조사, 가장 광범위하죠. 그런데 결과를 갖다가 우편조사해가지고 편지 딱 보내면은 응답해주시면 잘 안 되죠. 그래서 수고율이 낮죠. 그 다음에 요새는 인터넷 조사 많이 하죠. 인터넷 조사 이루어진다. 자, 조사는 자료 수집의 대상에 따라 전체 집합을 다 조사하는 전수조사, population survey가 있고, 시간 경제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다 안 하고 그것의 샘플만 꺼집어내서 조사하는 표본조사, 표집조사, 그지? 샘플 조사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조사를 가장 많이 사용하죠. 대표적인 전수조사 뭐 있습니까? 인구 센서스, 인구 총조사, 5년 단위로 하는 인구 센서스가 있죠. 그지? 예, 그게 있고. 자, 주로 우리는 표본조사를 많이 취급한다. 연구할 때는. 됐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정리요약된 거 나와 있죠. 그지? 조사자의 관심 대상 전체인 모집단을 조사하는 경우가 전수조사. 다음에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어야 되겠지.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모집단의 부분 집합인 표본을, 샘플을 조사하는 경우가 표본조사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지? 그림으로 잘 나타나 있죠. 됐고, 넘어갑시다. 자, 더 세부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전수조사, 어떨 때 전수조사를 하느냐. 전수조사의 장점과 단점을 설명하고 있는데, 모집단의 정확한 특성을 알기 위해 통계 분석을 하기 때문에 조사자는 모집단 전부를 조사하는 전수조사가 사실은 가장 바람직하죠. 하지만 통계 분석을 위해서 표본조사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 모집단 자료를 수집하게 되면 방대한 모집단이 너무 크단 말이야.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려워. 중국 애들 이거 다 조사할 수 있겠습니까? 조사하는 기간에 애들 태어날 텐데, 그지? 조사 못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고려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이런 경우, 시간과 비용이 너무 커가지고 우리가 어려운 경우, 이런 경우에, 그 다음에 이런 경제성의 문제죠. 비용적인 문제, 경제성, 그 다음에 시간 제약의 문제고, 아예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지? 예, 조사, 예를 들어서 사경제, 지하금융, 그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되는지, 조폭들의 경제, 이런 거 알기 위해서 조사를 갖다가 잘못하다가 칼 맞습니다. 그지? 불가능한 전수조사. 예를 들어서 뭐, 달걀이 얼마나 신선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일일이 달걀을 다 깨본다든지, 자동차가 얼마나 튼튼한지 하는 뭐 충돌 조사 있잖아. 이런 거 일일이 박치기 다 해보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 불가능하죠. 예. 큰일 납니다. 그지? 자, 그래서 다 못하니까 뭐 한다, 이런 문제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표본조사다. 그지? 그래서 어떻습니까? 모집단의 특성을, 모집단의 평균이라든지 분산이라든지 모집단의 비율을, 즉 통계적 모집단의 특성, 즉 모수를 갖다가 추론하기 위해서 뭐합니까?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이용해서 하는 표본조사가 아주 뭡니까? 경제적이고
시간 효율적이잖아. 그지? 이걸 사용한다. 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표본 조사를 한다. 자, 그렇다고 했을 때, 표본은 어떻게 끄집어내는가? 표본은 어떻게 끄집어내는가? 페이지 96쪽입니다. 96쪽. 표본은 어떻게 추출하는가? 자, 앞에서 설명한 이유로 인해 조사자는 모집단의 특성을 추론하기 위해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표본을 이용해서 조사한다. 단 표본 조사를 위해서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할 수 있는 표본은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표본의 크기가 2 이상인 일반적인 경우에, 그러니까 모집단 안에 표본의 크기가 2개란 말은,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예를 들은 뭐 우리 주머니 안에, 그지? 자루 안에 이런 자루가 있다. 이런 뭐 자루가 있는데, 여기 구슬이 만약에 3개인 모집단만 있다 합시다. 사실은 모집단 엄청 큰데 모집단이 3개밖에 없어. 원소가 3개밖에 없어. 이런 모집단이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표본을 끄집어낸다 했을 때 표본을 하나만 끄집어낼 수 있고, 그지? 하나만 끄집어낼 수가 있고, 표본을 2개씩 끄집어낼 수 있죠. 이런 걸 일반적으로 표본의 크기라고 얘기해. 그지? 그래서 표본의 크기가 2 이상인 일반적인 경우에 모집단을 구성하는 요소의 수보다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할 수 있는 표본의 수가 더 많아지죠. 그래서 만약에 구슬이 3개인데 2개씩 꺼낸다 하면 어떻습니까? 여기 구슬 번호가 1번, 2번, 3번이면 1번, 2번 꺼낼 수도 있고 1번, 3번 꺼낼 수도 있고 2번, 3번 꺼낼 수도 있죠. 경우의 수가 3가지지, 그지? 이런 경우는 같은 경우네, 그지? 예, 어떻습니까? 모집단의 수보다 표본의 수가 더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지? 이런 경우가 많아진다, 그지? 자, 따라서 추출 가능한 수많은 표본 중 어떤 표본을 추출하느냐는 표본 조사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기 때문에 다음 절에서 다루는데 일단 보자. 자, 모집단의 구성 요소는 4개고 모집단의 원소가 4개란 얘기야. 방금 3개 봤지만 이런 주머니 안에 모집단 파퓰레이션 안에 구슬이 4개가 돼 있다. 1번, 2번, 3번, 4번. 꺼낼 확률이 똑같아. 1번이나 2번이나 3번이 똑같아. 4개면 이 중에서 2개를 선택한다. 2개를 선택한다. 모집단의 전체 개수는 항상 대문자로 표시해. 몇 개, 4개. 이 중에서 몇 개 표본 개수는 소문자로 표시해. 2개. 표본의 크기가 2야. 선택해서 표본의 크기가 2인 표본을 추출한다. 가정하자. 이 경우 가능한 표본은 모두 몇 개인가 물어보는 거지. 자, 4개 중에서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2개를 선택하는 거니까 컨비네이션 조합의 문제잖아. 그지? 사실은 4 컨비네이션 2의 문제야. 그지? 물론 이거 조합을 안 하고 그냥 노가다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동을 이렇게 나와 있네, 그지? 1, 2, 1, 3, 1, 2, 1, 3, 1, 4, 2, 3, 2, 4, 3, 4 이렇게 되죠. 총 몇 가지입니까? 6가지 이렇게 알 수 있죠. 맞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우리가 조합으로 하면 더 쉽지.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4개 중에서 2개를 꺼낼 때 우리는 4 컨비네이션이나 4시 2라 그러잖아, 그지? 그럼 이건 어떻게 구합니까? 보통 공식이 이제 NCR 요래 되잖아. NCR 요래 돼가지고, 그지? 여기 앞에 거고 뒤에 거 전체 개수에서 끄집어내는 거 선택하는 거. R 팩토리 분의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팩토리얼 분의 얼마입니까? 앞에 거 팩토리얼 요래 되지. 됐습니까? 요래 계산하죠. 우리 다 배웠습니다, 그지? 그럼 이게 위에 어떻게 돼? 4 팩토리얼 나누기 얼마입니까? 2팩, 그지? 그 다음에 4 마이너스 2팩 요래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봐도 여기 2팩 2팩이잖아. 여기 2팩 2팩이잖아. 그지? 요 4팩이잖아, 4팩. 4팩은 순열이잖아, 그지? 순서를 고려해 4, 3, 2 곱하기 2잖아. 요거는 2 곱하기 1, 그 다음에 곱하기 2 곱하기 1 되잖아. 약분돼서 없어지잖아, 그지? 남는 거 요것만 남잖아. 따라서 뭐가 됐습니까? 6가지 방법이겠지. 어떻습니까? 모집단의 개수는 4개지만 실제로 표본의 크기로 2개씩 했을 때 표본의 개수는 더 많아질 수가 있죠. 그 책에 나온 이 얘기입니다. 됐고. 이해되죠? 예, 고등학교 때 다 배운 겁니다. 중학교 때 다 배운 거지. 컨비네이션 몰라도 우리가 뭐 경우의수로 다 노가다로 하면 다 구할 수 있지. 자, 순열 4개 중에서 n개 중에서 순서를 고려해가지고 뭡니까? 꺼내는 공식 어떻게 되면 요래 된다는 거지. 그지? n팩 나누기 n-r 팩토리얼. 그 다음에 중복 순열. 중복을 허락해가지고 순서 있게 배열하는 거. n 파이 r. n의 r 승열이 되는 거고. 조합은 ncr 요래 계산되는 거죠. 그지? 그 다음에 중복을 허락한 n개 중에서 r개를 갖다 끄집어내는 거. nhr 되지, 그지? 그래가지고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cr 요래 되죠. 자, npr은 우리가 계산해보면, 이렇게 컨비네이션 나타내면 요래 됩니다. 자, 우리가 ncr, 아까,
NCR은 어떻게 되죠? 요래 된다 했잖아. 그지? 요래 되는데, 요 부분은 뭐 하고 같냐면은 바로 NPR하고 같잖아. 그지? NPR하고 같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공식으로 나타내면 이게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R 팩토리 분의 NPR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다. 이해되죠? 됐죠? 자, 이렇게 공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 보면 됩니다. 자, 됐고.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통계 이하 활용 여러분들이 물어보면 되는데, 자, 봅시다. 진위계수 알죠? 누적 인구가 요쪽으로 갈수록 커지고, 그지? 누적소득 요로 갈수록 높아지는데, 자, 봅시다. 자, 가구소득 불평등도를 왜곡하는 통계정보 되어 있는데, 페이지 97쪽을 참고하면 됩니다. 자, 우리는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격차를 나타내는 소득 불평등에 대한 지수를 알 수 있다. 예컨대 최근 경제적 신문기사에 의하면 2018년 1분기 진위계수하고 2019년 1분기 진위계수를 비교해서, 그지? 연도별로 비교했네, 그지? 작년보다 올해가 잘 사는지 못 사는지 비교했다. 그러니까 1분기 2018년도에는 0.33, 2019년에는 0.317. 예, 소득 불평등이 개선된 것으로. 자, 진위계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습니까? 예, 이게 불평등하지, 그지? 예, 2019년에 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이런 정보가 과연 사실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된다. 이유는 뭐냐? 분석을 위해서 수집되는 표본 자료가 어떤 자료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책에서 뭐냐면, 예를 들어서 A씨의 경우, A씨가 있다고 합시다. A씨의 경우 임시직으로 취직후에서 독립해서 1인 가구로 생활을 영위했고, 오로지 자신의 낮은 소득으로 생활한답니다. 자, 이 A씨는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이 많다는 것을 뭐 여러 가지 사내 회사라든지 대학 동기라든지 친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A씨 또래만이 아니라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빈곤 노인층의 1인 가구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되어 있어가지고 1인 가구와 다인 가구 사이에는 소득 격차가 확대되겠죠. 그러니까 1인 가구들이 많이 늘어나죠. 빈곤한 1인 가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이 주변을 돌아보면 있는 사람 가족들이 많은 쪽하고 소득하고 1인 가구의 소득은 격차가 많이 생기겠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이 실제로 뭡니까? 진위계수에서는 반영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많이 뽑았나? 2018년도에, 예를 들어 2019년도에는, 자, 보니까는 통계 자료를 뽑았을 때, 주로 어떻습니까? 다인 가구에서 만약에 뽑았다고 한다면은, 소득이 높아가지고 진위계수가 떨어질 수 있겠죠. 1인 가구들의 반응이 잘 안 될 수가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전체 모집단에서 다인 가구에서 뽑을 수 있고, 1인 가구에서 뽑을 수 있거든. 어떤 데서 뽑느냐에 따라서 통계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된다. 어느 표본을 대상으로 뽑았다라고 하는 거. 그거 없이 만약에 소득이 개선됐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는, 통계 가지고 사기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